제가 얼마 전에 사실 스레드에서도 막 선생님들하고 우당탕탕 한번 했어요. 창쌤이 수학 문제가 이게 맞는 거냐, 더 잘 내는 방법은 없어, 이런 식으로 던졌는데 선생님들이 막 난리 나신 거예요. 너가 현실을 아니야, 뭐. 고등학교 선생님 해봤냐. 댓글을 달려다가 무섭다 그러고서는 우리 원장님하고 제가 나눠보신 네네네. 얘기가 있었는데 스레드나 네. 아니면 인스타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거나 하면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영재는 한 2% 정도인데 다른 글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영재, 막 영재 웩슬러 많이 집착하죠. 수치로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줄 세우는 걸 좋아하니까 부모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 사실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저희 큰애도 애가 막 예민했어요. 어릴 때. 좀 특이점은 뭘까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그때 0.1%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사춘기 오니까는 되게 내려가더라고요. 아, 사춘기 내려가요? 내려가요. 사춘기 때는 웩슬러 검사보다 사실 의미가 있는 게 풀배터리 검사가 의미가 있는데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집중을 못하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번아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 수학 자체가 좀 어려워서 추론 능력이 떨어져서 그 네. 중학교 거부터는 이제 문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 풀배터리 검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ADHD는 아닐까? 늦은 검사 아닌가요? ADHD를 걸러내기에는? 그게 사실 사춘기인데 증상이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엄마가 네. 약을 먹여서라도 얘를 아. 어떻게 좀 개선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영재회원 이제 보내시고 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교육은 영재를 기르기에 언니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한 1년씩은 차이가 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니구나. 큰애는 케이지도 보내고 얘 두뇌 개발을 계속 해야 돼. 첫째니까 이거저거 네네. 다 해봤죠. 그랬는데 둘째는 얘는 영재성이 없어. 이렇게 일찍 제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책만 읽혔어요. 한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문해력이 좋아지면서 영재성이란 게 후천적으로 습득이 되는 그런 부분도 되게 크구나. 본인이 되게 노력하니까 책을 보면서 지적 호기심은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웩슬러 검사를 했는데 2%가 올라갔어요. 그게 올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게 올려지더라고. 제가 뭐 특별히 그렇다고 학원을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책을 보였는데 그게 오히려 효과가 좋았고, 근데 큰애는 책을 좀 안 봤더니 웩슬러 지수가 떨어지고. 제가 IQ 150이 나와요. 사실은 0.04%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검사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한 게 나는 영재구나 생각한 게 아니라 이상하다. 나는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검사를 할 때 특정 분야에 제가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은. 한국 교육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 영재성을 좀 뭐라 그럴까 감소시키는 쪽이 아닌가 사실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 게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한 번에 뭐 많으면 30명, 뭐 20 몇 명 이렇게 놓고 하시니까 튀는 행동을 하거나 자꾸 질문을 하는 그런 네. 친구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걸 다 받아주시기엔 수업 진행이 안 되니까 영재성을 가진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굶주려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업 내용이 너무 쉬워서 너무 시시해 그래서 산만해지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을 계속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머리를 쓰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는 한데, 그래서 저는 영재교육 관련된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영재교육이 한국에 되게 위기래요.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영재교육을 받은 애들이 특목고나 대입에서 가산점을 줬는데 이제 그걸 없앴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참여 의지도 많이 줄어들었고, 대치동 핫한 플레스에 이제 중심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나라의 그럼 이 사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게 조금 영재성을 살리는 방향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대치동의 학원 시스템이 잘 맞는 아이들은 주입식이 잘 맞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죠. 학원에서 이제 쏟아붓는 그과 정보를 다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페이스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혼자 생각도 하고 싶고 자기 이제 딴 생각도 해야 되고 약간 영재의 그런 기본 성향들이 좀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 대형 학원에 맞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시학원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을 그나마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결국엔 그래도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거기 모여 있기는 하죠. 사실 제가 보면은 정말 영재들하고 산만한 애들은 하는 짓이 비슷해요. 저도 수용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여자 학교 축제 갔다가 선생님들 걸려가 혼나고, 그다음에 뭐 축구도 맨날 하고 뭐 공부를 잘 못했으면 정말 엄청나게 혼났을 그런 친구긴 했죠.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지만은 진짜 얘네가 장기적으로 어머니들이 원하는 학습 능력이 좋아지려면은 그 과목 학원에만 보내는 거는 사실 그 진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고
책을 보고 자기가 사고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고 또 좋아하는 그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때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골든타임이 되게 짧게 있는 거죠. 네. 딱 그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너무 학원을 너무 많이 돌리시지 말고 스케줄에 좀 여백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학원 원장이 이런 네. 말을 한다는 게. 대치동 원장님 오셔가지고 저랑 똑같은 얘기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스레드에서도 막 선생님들하고 우당탕탕 한번 했어요. 거기서 이제 창쌤이 수학 문제가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내는 게 맞아, 더 잘 내는 방법은 없어, 이런 식으로 던졌는데 선생님들이 막 난리 나신 거예요. 난리 났죠. 그래서 현재 선생님들. 너가 현실을 아니야 뭐. 고등학교 선생님 해봤냐? 그래서 나도 막 댓글을 달려다가 무섭다 그러고서는 했는데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대치동도 그렇고 이제 다른 뭐 목동이나 학군지 보면은 시험을 되게 어렵게 내요. 내도 그렇죠. 만점이 안 나오게. 50명이 나와. 이걸 어떻게 맞춰 한 게 만점이 50명이라서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또 되게 어렵게 낸대요. 뭐. 네.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20명, 30명 계속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변별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거를 탁 내버리면은 네. 그것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경시하는 애들 뭐 하라는 얘기냐, 학교에서 배운 범위랑 벗어난다, 뭐 또 배운 범위에서 내는데 그걸로 변별을 하려니 타임어택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느낀 게 그쵸, 진짜 그쵸. 힘들구나. 네. 공교육은 진짜 선생님들이 버텨주는 것만 해도 이제 감사하게 그런- 생각해야 되는 지경이 그런 왔구나. 진짜 사교육이 바로 서야 되겠다. 제 모토가 그거긴 해요, 항상. 그냥 공교육은 선생님들 버텨달라. 그냥 네. 감사하시니까. 네, 버텨달라. 화이팅! 근데 진짜 또 우리나라 바로 거기서 선다. 네. 창쌤의 그 글을 보고 제가 했던 게 그러면 창쌤은 그 못하는 등급 애들을 다 올리자. 이런 취지시면은 등급은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내도 나눌 네. 수밖에 없는데 전부 다 1등급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제가 대학교 시험 볼 때 동점자 나올 일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문제를 그렇게 내고 사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주면 사실 동점자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과정을 채점하는 걸 하면은 선생님들이 힘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채점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민원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원인은 뭐냐면 그게 입시랑 직결되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시 비중이랑 그 수시 비중이랑 수시 비중이 훨씬 적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교에서 뭐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고유한 뭐 추천제. 고교 추천 해가지고 한두 명 뭐 이렇게 네. 가고 이런 제가 식이었는데 그걸로 왔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학교 분위기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 내신 강화하면서. 강화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또 그게 구조적으로 내신을 강화해야지 선생님의 권위가 바로 서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죠. 근데 네. 그러기에는 정시 비중이 너무 줄어서 네. 지금 너무 현역들은 줄었죠. 가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다 재수하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기간으로만 딱 돼 있어서 다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냥 어디나 좀 적당히 넣어놓고 재수, 삼수를 계속 하는데 사회적으로 너무 낭비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리를 잡고 가면 좋은데 삼수 정도는 못하게 막는 거를 하던 이것도 되게 논란의 여지는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역을 보호할 장치가 너무 없는 거죠. 저는 나아질 거라고는 보거든요. 대학에 꼭 가야 된다라는 인식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그쵸, 같긴 해요. 그쵸.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면 할 수 있는 시대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을 위로 올릴 수 있는 장치는 우리나라에 정말 없어요. 근데 이 중간 애들은 또 올려주는 교육은 아니고 결국은 저는 느끼기에 타고난 애들이 그냥 계속 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결국은 원장님이 하신 얘기도 비슷한데 선택의 폭이 없다는 거죠. 부모님들한테도 선택의 폭이 그쵸. 없고 선생님들한테도 선택의 폭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은 그걸 따라가는 건데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이 사교육의 아쉬움을 표현을 하시고요. 결국 애들이 다 배워와가지고 일단 뭐 여기 학교 문제는 시시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럼 사교육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게 결국은 엄마들이 원하는 거고 사회가 원하는 거고. 근데 그럼 또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게 또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게. 악순환.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을 탓하냐면은 정책을 만드는 분들 탓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책을 만드는 분들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은 이게 또 우리나라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걸 바꾸면 또 항의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못하는 애들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저는 사실 사교육 시장을 좀 죽이고 싶으면은 공교육에서 중간 기말고사 다시 부활시키고 뭐 잘하는 애들 경시반 따로 만들어 주시면은 네. 사교육 확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창쌤이 하시는 그 질문 던지는 지방에서 실제로 그 초등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강의를. 이제
그런 뭐 강사를 초청하든 아니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든 하면은 상당수가 굳이 사교육 할 필요 없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 그럴 수 내에서 있겠구나. 많이 흡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말씀하신 취지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부른다. 그러면은 진짜 무조건 가시죠. 돈 안 받고도 가요. 안 주시진 않지만 제 연차를 내고 네. 차비를 써서라도 이제 간다. 네. 가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제가 사실 뭐 사교육에 계신 분들 얼마나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거든요. 사회의 교육을 바꾸는데. 정말 저는 그런데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가면은 선생님들이 보통 애들 진짜 말 안 듣고요. 애들 집중 못 할 거야 했는데 선생님이 끝나고 와서 애들이 오늘처럼 잘 듣는 거는 처음 봤어요. 신기하네요. 이런 얘기 듣고 애들이 막 손 들고 막 수학 문제 냈는데 손 진짜 들고 이러는 신기하게 게 너무 재밌어요. 사진 올리신 걸 제가 봤더니 애들이 표정이 너무 밝아서 네. 무슨 뭐 포켓몬 게임을 하셨나 싶은 거예요. 네. 수학 강의를 한 표정이 아닌 거. 수학 애들이 강의 배웠죠. 얼굴이 상기가 돼 있고 네. 그래서 제주다. 네. 저는 수학으로 저렇게 재밌게는 못 하겠거든요. 아이들이 수학을 재밌어하는 모습을 엄마들한테 보여주고 보셨죠?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입시에 승리하는 길이다. 어렸을 때 애가 수학을 재밌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그런 애가 입시에 승리하는 거지. 대치에 보내가지고 태운다고 그게 만들어진 애들은 대치에 보내면 돼요. 제일 쉬운 길이죠. 그런데 그게 안 만들어진 애를 대치에 보냈다. 저는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저는 이런 주의인 거죠, 사실은.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